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호시스템 살펴보겠습니다. 한호시스템 오늘 주가가 또 하락해서 6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일 청약 시작하는 날이죠. 구주주 청약.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위험한 레벨의 가격대예요. 왜냐하면은 확정 발행가액 얼마인가요? 2,830원이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 대비해 가지고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약 한 7.5% 정도? 이 정도 이제 시장 가격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청약에 참여할 유인 효과가 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은 공매도 좀 저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공매도를 체크하면서 이제 공매도를 때려놓은 이 세력들이 앞으로 쇼커버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났느냐, 공매도를 때려놓은 이 수량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창구를 제가 좀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청약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청약률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될 거예요. 저는 공매도가 이걸 노리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청약률이 저조할 수 있을 가능성, 주가를 눌러버린 다음에 확정 발행가하고 이 차이를 좁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청약률이 저조해지겠죠? 투심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한 불안감. 그런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우선은 자금 조달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왜냐하면 잔액 인수 방식이라서 이 주관사 NH투자증권입니다. 미달하는 물량 다 인수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좀 나중 일이고, 그래서 청약률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가격 레벨 청약 유인 효과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주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정보 공유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들을 제가 운영하는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벤자민의 공식 포차. 제가 링크 걸어놨어요. 영상 설명란 참조해 보시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거 확인해 보시면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주요 정보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참여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우선은 공매도 잔고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18일인데 데이터는 10월 16일까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시를 의무하는 그 기간이, 만약에 12월 16일날 공매도 때렸어요. 그러면은 공시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은 2영업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2영업일 전까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 공매도 때려놨다 이 얘기죠. 그 잔고가 112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보면은 억, 10억, 100억, 372억 정도, 372억 정도. 그런데 제가 예상하건대 2월 17일이 아마 피크가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늘어난 데이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다음에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적용됐잖아요. 12월 17일 날 공매도 거래량이 엄청 급증했거든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또 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그러면은 저희한테 보여줄 수가 있느냐, 나타내고 있느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은 약간 불안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에코프로 들어보셨잖아요.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 항상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부터 해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금액까지 해서 1등하는 회사입니다. 1등. 그런데 이 기업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다른 기업들보다 주가가 2차 전지 시장 올라갈 때 주가가 더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리고 이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공매도 순 보유 잔고 수량, 여기에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공매도를 해놨다라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끌고 갈까요?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주식, 이렇게 공매도 때려놓은 이 잔고 수량만큼 나중에 시장에서, 중요한 건 시장입니다. 시장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해서 만기가 있으니까 빌려온 곳에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상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매도는 1만 원에 내가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5천 원. 그러면은 나는 1만 원에 매도를 해놓고 시장에서 5천 원까지 빠지면 5천 원에 사서 주식 수만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의 차익이 생기죠? 5천 원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곳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만 원에 매도했는데 주가가 15,000원까지 올라가요. 이거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공매도 이 데이터를 보니까 나 말고도 때려놓은 곳이 많아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먼저 갚아야 되겠다. 이거 손실이 너무 많아지겠는데? 하고 급격하게 쏠림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죠. 이게 바로 쇼스퀴즈 나온다. 그리고 빌렸던 주식을 다시 갚는다. 쇼커버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00만 주 정도 되는 거 이거 나중에 언젠가는 갚아야 될 물량이에요. 갚아야 될 물량인데 이게 추세적으로 더 늘어날 것이냐 아니면은 멈췄다가 다시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을 저희가 추세를 좀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내일 데이터가 좀 피크라고 저는 예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데이터는 좀 열어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날짜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8월 14일 날 이때 보시면은 200만 주 정도 이제 공매도 때려놨던 수량이 430만 주 정도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급격하게 늘어나요. 이때 주가가 또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400만 주 늘어났다가 또 급격하게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과거에 있었던 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체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차트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때 공매도 금액이 어느 정도 플랫하게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때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리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8월 14일이에요. 올해 8월 14일 날 급격하게 이렇게 공매도 순잔고랑 그 다음에 금액까지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주가가 급락을 해버렸다가 이게 그 이후에 급격하게 또 반등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공매도의 쇼커버가 또 나왔다라는 거죠, 이때.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지금 12월 17일 이때 갑자기 늘어나요. 이거 저희가 좀 지켜볼 만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12월 17일 날 어떤 창구에서 좀 많이 나왔나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그 창구에서 매도 많이 나왔던 창구가 공매도를 많이 때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 창구에서 순매수가 또 나온다, 장중에. 그러면 이거 쇼커버 나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17일 날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시면은요, 날짜 제가 설정을 했죠. 2025년 12월 17일 2025년 12월 17일 어제 날짜 하루만 가지고 어떤 창구에서 좀 나왔나 이걸 좀 보는 겁니다. 매도 제일 많이 나온 데가요, 유안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매도 많이 나온 것이 메리츠였습니다. 이 두 창구에서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인다, 장중에. 그러면 이거 쇼커버 좀 나오는구나,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8월 14일 같은 경우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신영증권에서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쇼커버 나오는 거, 이 부분도 좀 확인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이 타겟의 대상이 됐던 이유 자체가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늘어나긴 했지만 그 이전부터 살짝 늘려오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상황에서, 한호시스템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한 기업이라는 이 조건을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한호시스템 개별적인 어떤 이 호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뭐 상 받은 거 하나 말고 제가 확인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업황 따라 조금 움직였던 거, 그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기는 했지만은 뚜렷한 이유를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6일이랑 10월 29일 정도 이때 해가지고 10월 16일 날 이 관세 협상 타결 관련된 이슈, 그래서 자동차 업종 자체가 올라갔던 거, 그리고 이와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증권가에서 이제 목표가 수정,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채무 상환 자금이 또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 전제 조건으로 이제 목표가 수정들이 있었잖아요. 이 두 가지 이벤트의 일정 말고는 주가를 움직였던 그런 이슈 말고는 크게 있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호재가 막 나올 일이 없다. 그리고 자동차 시장, 그 다음에 2차 전지 시장 뭐 ESS 향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탄산 리튬 가격, 자꾸 이 중국의 스팟 가격 올라가다 보니까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판가 상승, 이거 매출에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판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에 2차 전지 시장의 배터리 만드는 곳들은요, 이 광물 가격 상승하게 되면은 이 판매 가격 상승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쌓아놨던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레깅 효과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 재고를.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기대감, 이 정도쯤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온 시스템 자체만으로 보면은 결국 최후방 산업에서 전기차에 들어가고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데, 한온 시스템이 그 이전부터 연구개발비 많이 들였던 거, 그 다음에 공장 증설해왔던 거, 이거 다 전기차향으로 전동화 시대에 맞춰가지고 설비 투자를 전기차향으로 늘렸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연계돼서 공매도들이 이제 유상증자 청약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 공매도로 찍어 눌러버리게 되면은 이거 가격 차이 줄어들게 된다. 가격 차이 줄어들게 되면은 청약률 떨어진다. 청약률. 그리고 이 청약률 떨어지게 되면은 주가는 더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했다라는 것을 저는 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제가 오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더 지켜볼 만한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보면은 2차 전지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나는 이런 모습들 보여야 되고, 가장 급박하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청약률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청약률 얼마나 나올지, 청약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 벤자민과 함께 정보 공유해 나가시면서 같이 투자를 이어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